하숙집, 주인공 20살 때. 여기 이 방이에요. 방은 다른 방보다 조금 작지만 제일 좋은 방이야. 제일 안쪽에 있어서 아주 조용해. 공부하기도 편할 거예요. 난방도 아주 잘 들어오고 여름엔 뒤가 산이라 창만 열어도 시원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기 그런데 아침이랑 저녁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주방에서 찾아 먹어도 되는지. 아침은 오전 7시, 저녁은 오후 7시. 이렇게 2번 제가 차려줄 거예요. 아까 오면서 봤던 주방으로 시간 맞춰서 오면 그냥 다 같이 식탁에서 먹으면 돼요. 혹시 시간 놓쳐서 차려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 먹어도 괜찮아요. 대신 뒷정리만 깨끗하게 해주면 돼. 그래, 학생도 요 앞에 대학교 다닌다 그랬죠? 네, 올해 합격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인데 이 하숙에 저희 과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선배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재작년인가 컴퓨터 한다는 학생이 1년 정도 살다가 나갔지. 이름이 김희준인가 그랬을 거야. 그 학생이 여기 알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같은 과 선배님이세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내가 잘 부탁해야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저런 명문대에 합격해서 공부도 다 하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면서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있을 텐데 나를 이모다 생각하고 언제든 편하게 상의하고 그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혹시나 부모님 올라오신다고 하면 그것도 미리 말하고, 응? 여기 하숙에 다들 학생들이라서 학생 부모님들 올라오실 때 묵을 수 있는 손님방도 있으니까.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2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괜한 이야기를 했네. 미안해요, 미난 학생. 그래도 난 괜찮으니까 날 친이모다 생각하고 언제든 말해요. 응?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미처 들어가기도 전인데 달리 절 맡아줄 친척도 없어 그렇게 혼자 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조금 있어 그래도 사정은 조금 나았습니다. 같이 고아원에서 자란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택할 때도 전 대학을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천혜고아가 되어 저도 힘든 점이 많았는데요. 그중 가장 저를 사무치게 했던 것이 바로 가족이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가족의 정을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하숙집 아주머니였고요. 그래서 전 제게는 친어머니나 다를 바 없는 하숙집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학교 강의실 한 달 후. 야, 민아나, 너 과외 구한다고 가지 않았어? 어떻게 자리가 좀 있어? 아니, 정말 앞으로 어떡할지 막막하다. 과외 구한다고 해서 연락해보면 벌써 다들 구했다고만 해. 넌 자리 구했어? 어때? 나도 꽝이지 뭐. 그래서 난 그냥 포기하고 서빙이나 그런 거 한번 알아보려고. 우리 과 과제도 많고 프로젝터도 많아서 어지간하면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었는데. 별 수 있냐?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처지부터가 다른걸. 사실 아버지께 조금 부탁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사정이 너무 빤해서 오히려 내가 알바를 빨리 뛰어서 보태야겠더라고. 나도 그럼 서빙이라도 알아봐야 하려나? 다들 어떻게 그렇게 과외 자리를 구하는지. 어제 얼핏 듣기로는 3개, 4개씩 하는 애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 말이야. 뭐야, 너 몰랐어? 아, 그렇지. 너도 MT 안 갔다 그랬지? 알고 보니까 이번 MT 때 선배들이랑 눈도장 찍은 애들은 다 소개받았다더라. 이제 취업 준비해야 해서 가외 알바 정리하는 선배들이 소개해서 자리를 물려줬다나? MT 비용 아까워서 안 갔다가 손해만 봤어. 남들한테는 큰돈도 아니고 동기 애들 그 정도는 하룻밤 술값으로도 쓰던데 뭐
나는 그 돈이라면 라면이 몇 봉지인가가 먼저 머리에서 떠올라서 못 갔거든. 그렇지 뭐. 나도 그런걸. 당장 나도 하숙비며 차비에 책값에 이래저래 벌써 숨통부터 막히는걸. 솔직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나도 너 이해한다. 너도 비슷한 처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게 진짜 다행인가 싶다. 아무튼 내가 혹시 서빙 자리 구하면 너도 자리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 너도 자리 구하면 나한테 말 좀 해줘라. 비슷한 처지에 돕고 살자, 친구야. 같은 고아원 친구들 중 대학에 간 건 저뿐이었지만 저 역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이야 저를 부러워했지만 솔직히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고 둘 다 소홀할 수 없는 거였는데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다른 동기 친구들과 달리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하루에 2번이나 제공되는 하숙집을 열심히 찾아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나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친구와 저 상황이 좀 비슷해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지만 가끔은, 아니 사실은 꽤 자주 그 친구조차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집이란 장수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는 모처럼 들어간 대학생활을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놀 때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죠. 하지만 학기 초에는 늘 그렇듯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기가 영 쉽지 않았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하숙집 이모님의 도움을 통해 그걸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그날 늦은 저녁. 아, 이모님, 아직 주방에 계셨네요. 혹시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미난 학생, 이제 들어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저녁은 먹었고? 아니야, 도와줄 건 없어. 그냥 학생들 밥 먹은 거 치우고 설거지하느라 잠깐 있었던 거야. 공부가 많이 힘들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응? 아, 네, 감사합니다. 저게 그런데 이모님, 그 혹시 밥이 좀 남아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느라 돌아다니다가 늦었는데 점심때부터 뭐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요. 뭐? 그럼 오늘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럼 못 써. 아무리 젊고 어려도 밥은 먹어야지. 앉아봐. 내 지금 바로 차려줄 테니까. 어여, 사양하지 말고. 네? 아, 아니에요. 시간도 늦었는데 제가 대충 차려 먹을게요. 이모님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막 뒷정리 끝내고 설거지 하셨는데. 아이고, 한 사람 밥 먹을 거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 떨지 말고 거기 앉아 있어.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차가운 냉장고 반찬만 가지고 되겠어? 그래도 뭔가 사람이 속에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야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지지. 10분이면 돼. 금방에 금방. 솔직히 하루 종일 빈속으로 밖을 돌아다녔는데 이모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필 면접을 보러 간 곳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거절당한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휴학을 하고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고 고민도 많은데 배는 고프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다리는 아프고 뭐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는 날이었죠. 그런데 사실상 생면부지 남이나 다름없는 이모님이 그런 제 밥을 걱정하시며 늦은 시간에 밥을 차려준다고 하니 순간 눈시울이 뜨끈해지면서 코가 찡해지더군요. 덕분에 이모님이 차려준 식탁 앞에서 그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참느라 아주 혼이 났습니다. 이모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란 후라이며 햄 따위를 더 구워서 많이 먹으라고 제 앞으로 자꾸 접시를 날라다 주셨고요. 감사해요, 이모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처음 먹어봐요. 아유, 그냥 평범에 빠진 된장찌개 무슨.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 많이 먹어, 응?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발목이 이렇게 앙상해서 이게 뭐야 그래? 공부도 좋고 아르바이트 좋지만 어딜 가든 밥은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길거리 노점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먹더라도 끼니는 꼭꼭 챙겨서 먹어야지. 그래야 힘들고 지치고 서러워도 사람이 배가 든든하면 버틸 힘이 생겨.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이 늦어도 괜찮으니까 배고프면 내 방문 두드려서 낫게요. 이모님 밥 좀 차려주세요 하면 내 얼른 일어나서 뚝딱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지? 제가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저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님. 살면서 친구들이 집밥 이야기할 때 그게 뭔지, 어떤 맛이길래 다르다는 건지 그런 게 도통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는데 여기에 하숙집 오고 나서는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모님. 앞으로 제가 식사 시간에 맞춰서 꼭 올게요. 이모님도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내색 않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정말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미난 학생이 자꾸 그러니까 나도 참 축칙맞게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지? 아무튼 나 전에 친이모라 생각하라고 했던 거 그거 농담 아니야 미난 학생. 내가 남편 죽고 내 딸 은희 혼자 키우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나마저 없으면 우리 은희는 혼자구나.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우리 은희도 살겠구나. 그런 생각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미난 학생만 보면 사실 내 진짜 조카 같고 가끔은 내 진짜 아들 같고 그래서 마음이 쓰여. 내가 남편 죽고 사실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만약 그런 선택을 했으면 우리 은희도 미난 학생처럼 힘들었겠지 싶어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패 끼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 뭐든 괜찮으니까 언제든 찾아와. 알았지? 네, 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는 참 좋겠어요. 이모님 같은 엄마가 있어서요. 아마 은희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요. 아이고 참, 내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 미난 학생 앞에서 참 못 볼 꼴을 보이네. 그래, 그래서 오늘 아르바이트 자리인가 그건 구했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응? 학비랑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 미난 학생 혼자서 학비에 학숙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물어본다 하면서 깜빡했네 그래. 등록금이랑 하숙비는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 조금 있어서 당분간은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휴학하고 공장이라도 들어가려고요. 저는 남들이랑 조건이 같지 않으니까 남들보다 좀 느릴 거라는 건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요. 아직 한창 부모님 품 안에서 공부하고 놀기에도 바쁠 나이인데. 아니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렇게 안 구워져서 여태 그거 찾아다닌 거야? 요즘 계속 늦게 온 것도 그 이유고? 네, 부끄럽지만 제가 그리 숫기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다들 좀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학기 초에는 아르바이트 구하는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경쟁률이 좀 치열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알아봐야죠. 어딘가 한 군데는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도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찾고 있는데 둘이 서로 좋은 곳 찾으면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여러모로 힘들겠어. 근데 다른 학생들은 보니까 과외를 많이 하던데 미난 학생은 과외는 안 하는 거야? 아무래도 하루 종일 서 있고 사람 상대하는 일은 힘들고 지쳐서 공부할 때도 지장이 갈 텐데. 사실 저도 처음엔 과외 자리로 찾아봤는데 그런 자리는 벌써 다들 다 차고 없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MT 때 참석한 동기들이 선배님들한테 소개받아서 한다고 하던데 전 돈 문제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구해야 하고 이래저래 참석을 못했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그럼 미난 학생도 과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혹시 미난 학생 무슨 과목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좋은 과외 자리를 하나 아는데 조건만 맞으면 내가 소개해 줄게.
네, 정말요? 저 수학이랑 영어라면 아주 자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전공이기도 하고 입시 때도 거의 만점이었어요. 다른 과목들도 다 평균 이상은 합니다. 소개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가르칠게요. 그래? 수학이랑 영어란 말이지? 아이고, 마침 너무 잘 됐네. 내가 아는 그 과외 받아야 되는 학생도 마침 영어랑 수학이 점수가 안 좋거든. 그럼 어떻게? 미난 학생이 한번 해볼래? 내가 과외비는 아주 섭섭치 않게 해줄게. 학습비 무료. 물론 과외비도 다른 것만큼 똑같이 다 챙겨주고. 네? 그렇게까지요? 아니, 그런데 하숙비 무료는 저야 너무 좋고 꼭 하고 싶은 조건이지만 이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미난 학생이 과외를 해줄 학생이 바로 우리 은이거든. 아휴, 걔도 참 누굴 닮았는지 수학이랑 영어를 너무 못해. 다른 과목 점수를 보면 공부머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것만 못하네. 예? 아니, 그럼 더더욱 제가 그렇게 못 봤죠. 이모님, 전 그냥 과외비만 주셔도 충분해요. 생면모지 남이나 다름없는 일개 하숙생인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모님께 하숙비도 안 내고 과외비까지 받으면서 가르치겠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미란 학생, 과외비나 조건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난 내가 말하는 조건 아니면 과외 자리 못 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돼. 대신 조건이 후한 만큼 나도 미난 학생에게 바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 그건 무조건 들어줘야 해. 안 그러면 나도 미난 학생한테 부탁하기 힘들어. 네? 아, 네. 뭐가 됐든 열심히 할게요. 어떤 조건이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내가 미난 학생에게 바라는 조건은 첫째, 앞으로 무조건 하루 세끼 꼭 밥 챙겨 먹어. 내가 매일 물어볼 거야. 거짓말하면 미난 학생 다 티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먹었다고 거짓말 생각은 말고. 둘째, 나는 미난 학생이 우리 은희 과외에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는 구하지 말 것. 그래서 하숙비 면제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들어줄 수 있지? 물론 나도 미난 학생이 다른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과외비 줄 거니까. 셋째, 내 생각에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해. 공부가 얼마나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다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당할 때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달라. 공부는 언제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체 조건이 갖춰진 때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은이나 미난 학생 때고. 그러니까 우리 은희 가해 말고는 공부 열심히 해서 미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줬으면 해. 장학금이 정 힘들면 최소한 미난 학생이 전공하는 과에서 5손가락 안에는 들어줬으면 하고. 어때? 이 세 가지 조건 지킬 수 있겠어? 이모님이 내거신 조건을 들으며 저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모님의 조건은 사실상 모두 이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희에게 해주는 과외에 집중해줬으면 한다는 조건조차 그저 핑계일 뿐, 그저 제가 다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동기들처럼 그냥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만 하길 바라는 그런 이모님의 마음이 느껴졌지요.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완전한 타인에게 그런 호의를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그때 이모님이 제 눈에는 하느님이고 천사고 부처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또다시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고 이모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런 저의 등을 이모님은 마치 다 안다는 듯 조용히 토닥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돼. 그런데 그 누구나 겪는 힘든 일도 각자 느끼는 무게가 또 모두 제각각이라서 누군가에겐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한없이 힘들고 버겁더라고. 사람들은 쉽게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사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시작하지도 않지. 그래서 먼저 똑같은 길을 걸어온 어른이
아직 세상을 버틸 힘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도와주고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해. 미난 학생은 지금까지 그 도움을 마땅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해줬으면 해. 알았지? 내가 앞으로 곁에서 도와주고 힘이 돼줄 테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모님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어. 응? 잘 부탁해. 정말 정말 제가 뭐라고 감사 감사해요, 이모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서 언젠가 이 은혜 다 갚겠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장 8년 후. 오빠, 엄마는? 엄마 혹시 못 봤어? 아이 참, 좀 있으면 식 시작하는데. 엄마는 대체 또 어딜 간 거야? 신부가 이러고 드레스 입고 엄마랑 찾으러 다녀야겠냐고. 은희야, 너 드레스 밑단 더러워지겠다. 일단 넌 신부 대기실에 가서 앉아 있어. 내가 엄마 찾아서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너 그러고 드레스 입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엄마 뒤로 넘어가셔. 제발 진정하고, 응? 내가 뭐 하루 이틀인가? 우리 엄마도 이제 포기했을걸? 어, 그래도 나중에 엄마가 나 혼내키면 오빠 내 편 들어줘야 해. 알지?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잖아. 내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오빠한테 저런 칠푼이로 괜찮냐고 그러고.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또. 아무튼 일단 들어가 있어. 엄마는 내가 찾아서 안으로 모실 테니까. 그 뒤 저는 열심히 공부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 은희의 과외도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 계속 진행했고요. 이모님은 그 뒤로도 제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해주고 도와주셨고 저는 그렇게 이모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희와 사랑에 빠져 이제는 그냥 말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이모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은희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모님께 허락을 받던 날 이모님께서 얼마나 우시던지 그날은 저와 은희, 이모님 셋이서 끌어안고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물론 슬픈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만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와 은희가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해 인사할 때 이모님께서 저와 은희를 함께 안아주시던걸요. 미나나 고맙다. 고마워. 저 철부지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서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 물론 이전에도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네게 고맙구나. 다시 한번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려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마 전 더 많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세상에 마음 나누고 정붙을 사람 하나 없이 어쩌면 지금도 외롭게 혼자였을 수 있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제가 앞으로 더 효도하고 잘 모실게요. 물론 은희도 제가 잘 지킬 거고요. 엄마, 나는 안 보여? 누가 보면 엄마 딸이 시집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들이 장가가는 줄 알겠어. 나도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감동적인 대사 엄청 준비했는데 두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렸네? 아무튼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하고 고마워요. 엄마 혼자 나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빠랑 엄마 모시고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할게. 감사해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또 오빠 만나게 해줘서.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제가 들어갔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감동적일 수가 없었죠.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와도 모두 이겨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 천지에 비빌 언덕 하나 없던 내게도 드디어 달려가 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오롯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하지만 그때 전 미처 몰랐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생긴 행복과 기쁨만큼 그걸 잃게 될 때의 슬픔도 몇 배는 커진다는 걸요. 회사 10년 후. 와, 뭐야? 차장님.
오늘도 도시락 드시네요? 와, 뭐야? 차장님, 오늘도 도시락 드시네요? 와이프분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모양도 예쁘고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차장님 도시락 회사에서 유명하지. 진짜 회사 다니면서 도시락을 단 하루도 안 가져오신 적이 없다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사실 저 도시락은 와이프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 어때? 궁금하지? 네? 도시락통이니까 사오신 건 아닐 텐데? 설마 애인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닐 테고. 야, 야,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 이건 차장님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아무리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10년 중 단 하루를 거르지 않고 도시락을. 우와, 정말요? 아휴, 전 장모님 어려워서 부담스럽던데. 대체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비결이 뭡니까? 차장님,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대기업 IT 관련 부서로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10년 뒤에는 차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존재가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외를 해주던 학생에서 이제는 제 아내가 된 은희의 믿음과 내조도 큰 힘이 되었지만 그래도 제게 가장 의지가 되어준 건 이젠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장모님이었고요. 특히 장모님께선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끼니 거르지 말라며 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 특성상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 마감 기한이 닥치면 야근을 할 때가 많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고부터는 정말이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도시락은 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실이 되었고요. 비결이랄 게 뭐 있어. 그냥 효도하고 가족처럼 잘 지내는 거지. 내게 장모님은 그냥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어머니 같은 분이야. 요즘 뭐 다들 처갓집이나 시댁 식구들은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들 많이 하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진심이 통하고 그런 진심을 기반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내게 그걸 알려주신 분이 장모님이시기도 하고.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도 그렇고 처갓집이나 시댁이랑 잘 지내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차장님. 그러게요. 요즘은 친가족들끼리 못 믿는 세상이라잖아요. 그런데 장모님과 그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 이해하는 게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장모님께서 도시락 싸주시는 겁니까? 사실 이제 연로하시기도 했고 적당히 사 먹어도 되니까 그만하시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드는 게 재밌다고 그러시네.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참 고민이야.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장모님께서? 요즘 식사도 잘 못하시고 가끔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어째 걸으시는 것도 영 예전 같지 않으시고. 그래서 병원 가자고 안 그래도 검진 받을 때가 되었으니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고집 피우셔서 이번 주에 겨우 검진 날짜 잡아놨어.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러게요. 나이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노안이실 수도 있고. 너무 걱정 마세요, 차장님. 괜찮으실 겁니다. 다들 말이라도 고마워. 병원, 사흘 후. 괜찮다니까 그러네. 다들 너무 유난이야. 엄마, 엄마 나이엔 유난 떠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김서방 걱정돼서 회사도 조퇴한 거 안 보여? 엄마 검진 받는 거 같이 갈 거라고 저 일중독이 회사까지 조퇴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냥 검진 받아요. 응?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그냥 들어가요. 유난이 아니고 올해 검진 받을 때 됐다니까요. 검진 받고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얼른 치료를 해야지. 이러시면 병 키우는 거밖에 안 돼요. 네? 아유, 그냥 늙으면 다들 시름시름 하는데 검진비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까워서 그러지.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다는데. 엄마, 저 돈 잘 버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네? 그리고 저는 검진비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저 전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요.
들었지,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요. 결국 병원 앞에서도 검진받지 않아도 된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장모님을 끌고 밀어서 그렇게 우리는 겨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요즘 따라 거동도 힘들어 하시는 것이 영 불길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받기로 했죠. 검사는 그만큼 오래 걸렸고 혹시나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저와 아내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병원, 검진 일주일 뒤. 네? 저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디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음, 보호자분 우선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검사와 그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근육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최근에 환자분께서 호흡이 곤란하시거나 걸을 때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증상이 있으시진 않으셨을까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제 소견으로는 운동신경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환자분의 징후와 검사 결과가 루게릭병으로 판단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루게릭이라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알았던 그거 아닌가요? 그 외국의 스티븐, 스티븐 호킹.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단 치료를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병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소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루게릭병이라니. 세상 활달하고 움직이길 좋아하시는 장모님이 하필이면 루게릭병이라니. 저는 피곤해하시는 장모님을 모시지 않고 병원에 온 것을 안심하는 한편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팔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머리가 아득해져서 대체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대체 그날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을 끌어안고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야 말았습니다. 집 2년 후. 난 또 무슨 큰일이라고. 내 나이 정도면 무슨 일이 생겨도 놀랍지 않은 나이야.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너희 결혼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나이 들고 난 뒤 그런 병이 와서 너희를 지켜야 할 한창 나이에 그랬으면 나도 참 신이 너무한다 했겠지만 언닌 괜찮아. 엄마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많은 걸 다 누리며 살아왔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큰 병이 이렇게 지금에서야 찾아와줘서 그게 고마워.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에 두지 말어. 엄마 나이엔 감기 걸려 기침하다가 갈비뼈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뜻밖의 장모님은 굉장히 의연하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이후 장모님께선 저희의 뜻에 따라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며 검사를 받고 연명치료 및 재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루게리병,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원인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치료제도 없고 병의 진행을 낮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적 요법 외엔 답이 없었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는 동안 장모님은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의 노력에도 상관없는 병은 계속 진행되어 전신 근육의 경직이 시작됐지만요. 엄마, 저 회사 다녀올게요. 오늘도 빨리 올 테니까 그동안 은희랑 잘 계셔야 해요. 아셨죠? 막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심심하면 은희한테 산책 가자고 하세요. 물리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제가 점심에 잠시 올 수 있으면 올게요. 간병인 이모님 1시간 후에 온다고 아까 연락 주셨어요. 이모님. 옛날, 옛날 생각이 나. 너 이모님. 맞아, 그랬지? 오빠가 옛날엔 엄마한테 이모님이랬는데. 그러게 엄마. 이제 엄마는 이모가 아니라 엄마가 됐네. 난 엄마 아들이라 좋은데
엄마는 어때요? 이모일 때가 더 좋았어요? 엄마, 엄마가 더 좋아. 나도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엄마, 아들 회사 다녀올게요. 회사, 그날 오후. 차장님, 점심 드시러 가시죠. 요 앞 국밥집 하나 생겼는데 어떠세요? 거기 요즘 맛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사람이 너무 많지 않겠어? 아, 괜찮습니다. 가게가 커서 자리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리 없어도 다들 빨리 먹어서 금방금방 자리가 나더라고요. 괜찮겠네. 그럼 오늘 점심은 국밥으로 하지. 어? 차장님, 오늘 국밥 드십니까? 그래. 김대리가 괜찮은 곳이 있다네. 그럼 도시락은요? 차장님 장모님께서 매일 도시락 싸주시잖아요. 아, 그게 넌 임마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제발 낄 곳 안 낄고 구분 좀 해.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장모님의 병은 저희 회사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제가 밥을 사 먹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제 사정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전 그냥 도시락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저 장모님이 다시 건강해지셔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던 것 같지만요. 저기 혹시 2층에 김민환 차장님 계실까요? 김민환 차장님 키 갔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1층에 맡기시고 가셔야 하는데요. 아, 1층에 아무도 안 계시던데요? 아니 잠깐만. 김민환 차장님이요? 차장님, 여기 키 갔다는데요? 퀵? 키 걸 곳이 없는데? 제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내신 분 성함이 박순자님? 아시는 분 맞으시죠? 네, 네,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이 어떻게, 왜? 여기 받으시고 사인해 주세요.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퀵을 받았습니다. 배달된 건 작은 쇼핑백이었는데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 접혀 있었고 그 끝부분에는 투명한 테이프가 삐뚤삐뚤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제자리로 가지고 가 테이프를 손톱으로 긁어 뜯어냈습니다. 안을 보지 않아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무게와 익숙한 크기를 제가 몰라볼 수 없었죠. 네, 안에 든 건 바로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직도 온기가 가시지 않아 밑부분이 따뜻한 장모님의 도시락. 순간 왈칵 하고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으려 손바닥으로 눈두덩이를 꾹 눌러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엄마 때문에 점심마다 병원 오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있지? 엄마 다 알아. 근데 아들 그러지 말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사람이 배가 든든하면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긴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점심 걱정도 엄마 걱정도 하지 말어. 도시락 싸는 거 엄마 좋아해. 이것도 다 재활이다 생각하면 더 즐거워. 엄마가 앞으로도 매일 도시락 하나하나마다 우리 추억과 기억들을 가득 담아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들,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걱정된다고 집으로 달려오지 말고 엄마는 집에서 은이랑 간병인 이모랑 같이 훈련 잘하고 잘 놀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 아들. 알았지? 저는 그날 눈물 섞인 도시락을 먹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생명보지 남인 저를 아들처럼 믿어주고 도와주며 함께 해주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깊고 넓은지 그야말로 절절하게 느끼면서요. 언제까지 제가 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제가 그저 도시락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니 앞으로도 더 많이 힘을 내보려 합니다. 비록 루게리병은 아직 치료제도 없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끈을 잡고 버텨보려고요. 가족, 가정, 집. 이 얼마나 따뜻한 단어인지.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그게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여러분께 가족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즐겁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